지난주에 저희가 100분 찍었어요. 네. 그래요? 네, 100분을 찍었는데 40분을 덜어냈습니다. 아, 네. 네, 왜 그랬냐? 네. 저희가 목요일 날 찍고 금요일 날 송출을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님이 저희도 이제 한 80만 원쯤 나올 거다. 요렇게 이제 예상을 그쵸. 했다가 뭐 틀린 거죠. 세간의 예상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대로 내기도 뭐 하고. 그쵸. 그래서 이제 또 40분을 잘라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래서 가급적 모셨으니까 덜 자르고 이제 잘 순항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일은 뭐 재판 없잖아요. 그렇죠. 내일은 없는데 월요일 날 있습니까? 월요일 날. 그 위중교사. 25일 월요일 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괜찮아. 이 방송은 그 전에 나가잖아요. 아직 난 이제 예측을 안 할래. 틀려도 돼. 예측만 안 하면 된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그 이제 결과 보고 어떻게 보셨는지들 방송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선고 나고 토요일 날 방송했으니까. 공직선거법. 네. 그 방금 아까 예측 틀렸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 예측 맞은 사람이 있어요? 다 틀렸다. 국힘? 한동훈, 주진우 그렇죠.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문득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어디를 보고 해야 됩니까? 이게 두 분을 보고 하면 돼요? 아무거나 카메라 봐도 돼요. 아무데나 근데 보고 지금 천장을 보고 하셔도 되고. 네. 그러니까 계획되지 않으면 불안해요. 이렇게. 그냥 정면 보세요, 정면. 계획이 있으셔야 되네. 그 카메라 둘 중에 아무거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 봐요, 저기? 좋아요. 하여튼 1심 판결 나오고 나서 어떻게 봤냐고요? 법대 나오셨잖아요. 한 명은 변호사. 얘기 좀 하지 마. 법대 얘기 좀 하지 말고. 우리 방송 와서도 계속 법대 나왔다고. 한 명은 변호사, 한 명은 법대. 자,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봤다고 해서 운전을 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가운데는 앉아봤잖아요. 한동훈 대표님이랑 과 동기. 아니 제가 더 젊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 동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동기죠. 제가 91학번이시고. 제가 선배예요. 한 학번 선배구나. 네. 한 학번 선배입니다. 제가 선배고 아마 나이로는 2년 제가 재수했으니까.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법대 나온 거 저는 좀 약간 흑역사라고 생각해요. 법대가 나오셨잖아. 법대 적응을 못 하고 나왔어. 들어갔다 나오셨지. 선거에 출마하려면 써야 되잖아요. 서울대 나왔는데 나왔다고. 학점이 유현진 방어율이에요. 그래서 네. 유현진이 굉장히 잘했구나. 잘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걸 다 예측을 못했고, 근데 민주당도 예측 못했잖아요. 대부분 못했죠. 이재명 대표도 그날 아침에 그 법원 들어가는 거 보니까 표정이 밝더라고요. 근데 나오고 나서 얼굴을 보니까 저분 진짜 예측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뭐 그 판사가 그런 판결을 왜 했는가 이런 것보다. 그 판사가 그냥 그렇게 판단했나 보지.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뭐 정치적 판결이다, 사법 살인이다, 막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민주당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인터뷰 보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인 것 같지는 않다. 정치 판결. 정성호 의원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보니까 그 친명의 좌장격이고 이재명 대표 연수원 동기인데. 네, 보니까 그 다음 날 최고위원회 막 이런 데서 다른 최고위원들 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그 민주당의 딜레마가 있어요. 민주당의 딜레마가. 겉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기들의 이제 이성이 작동을 합니다. 그렇죠. 판사를 비난하면 안 돼 지금. 왜냐하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판사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이게 국민의힘이 원하는 구도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계속 장외 집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집회 구도는 사실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뭐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무슨 해명을 요구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슬로건이 자체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 집회는 판사 겁박 집회야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왜 그 집회를 그렇게 규정하느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집회는 판사 겁박 집회이고 이재명 방탄 집회였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이런 이제 이 판결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판사 정치 판결했다, 판사가 나쁘다, 계속 이렇게 하면은 그 구도 속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걸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를 막 비난하고 판사를 탄핵한다 그러고 이러면은 안 되겠다. 이게 이성이 작동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직도 판결할 게 많이 남았는데 지금 괜히 비난을 해서 사법부를 뭐 자극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이제 이성의 영역에서 하지 말자가 있는데 근데 속마음이라는 거는 이제 정서, 감성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속에서는 이건 정치적 판결이다.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작동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온 직후에 토요일날 집회할 때 연단에 올라가서는 박찬대 원내대표 이런 분들은 정치 판사의 정치 탄핵이다 막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건데 전략 단위에서는 하지 말자라고 보고하고 하지 말자라고 의견 내고 진정을 시키려고 하는 그 국면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그 재판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가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데 1대1 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한 걸 따지면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윤석열 요 라인이 진짜 큰 잘못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네, 그 뭐 백화점처럼 온갖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백화점 모욕 발언입니다. 백화점은 질 좋은 제품을 내나요? 잠깐만 질 나쁜 제품을 내는데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 잘못한 게 맞느냐, 잘못을 했다면 어떤 잘못을 했느냐 이렇게 따지기도 바쁜데 그쵸. 네, 근데 그 일을 놓고요 국민의힘 혹은 정부 여당 대 민주당 구도 혹은 더 나가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민주당한테 유리할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장애 집회를 나갔는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장애 집회 나갔어.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나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래 저렇게 어제 재판이 있었으니까 저런 심정이 들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윤석열이 싫어서 나온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두면 혹시라도 여러 가지 뭐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나는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꼭 그런 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약간 주저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집회가 안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분석한 사람들 꽤 있거든요. 이번 주에 한겨레 신문에 신진욱 교수님이 쓴 칼럼이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네, 반윤이 반명 때문에 더 못 커지고 반명도 반윤 때문에 못 커진다. 이 교착 상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 교착 상태를 어떻게 풀 건지가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게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이 두 그룹이 적대적 공존관계다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구도를 어떻게 하면 벗어나가지고 대통령의 이 잘못된 점을 지적을 계속 해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다 80만 원쯤 나올 거라고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측을 워낙 벗어나니까 초반에 진짜 막 욱했던 것 같아요. 욱해서 그런 구도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있다 했겠죠. 그날이나 그 다음 날은 못하고. 근데 그날 한 2시간 반 동안 입장을 못 냈어요, 민주당이. 좀 당혹스러운 사태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이랬는데 이게 그런 이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 이제 당원층, 지지자층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한 명은 법대 나오고 한 명은 변호사니까 법대 나오고 변호사인 이재명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러네요. 네, 그런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1심에서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예를 들면 1심에서 이 대체적으로 이 여의도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선거법 위반 사건이긴 한데 예를 들면은 뭐 공보물에다가 사기친 것도 아니고 공보물에다가 이력을 허위로 쓴 것도 아니고 뭐 재산을 뭐 허위 신고한 것도 아니고 또 선거운동 기간에 뭐 토론회나 이런 데서 뻥을 친 것도 아니고 돈이 뭐 관계된 것도 아니고 한데 그러니까 흔히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의도 인근에서 이게 그런 건데 이 뭔가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뭐 많이 나와봐야 예를 들면은 100만 원 이상 나와봐야 뭐 150만 원, 200만 원 나오려나 이렇게 나오면 1심에서 그렇게 나오면 2심 가가지고 깎아가지고 100만 원 이하로 뭐 하고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겠지. 그러니까 1심에서 만약에 사법부가
충격을 줄 만한 판결을 한다 해도 그거는 100만 원 이상이 어느 선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즉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은 깎아도 2심에서 깎아도 100만 원 이하 나오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유죄가 난다는 전제를 놓고 보면은 우수 변호사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만약 깎아도 그런 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수 변호사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네. 아 우수 변호사예요? 네, 저 뒤에 보세요. 좀 우수 변호사 김준우라고 우수은 변호사. 그렇군요. 네. 우수 변호사 함부로 지금 대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우수하네요. 네. 우수 법대 졸업생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저도 아니에요. 네. 그 우수 변호사하고 법대 졸업생이지만 제가 우수 변호사가 됐다는 게 법조계의 위기라는 뜻이에요. 현재 지리학과 대학원생.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지지자들이 봤을 때 이재명 대표를 너무 좋아하는 지지층이 봤을 때 가령 이제 네이버 카페 이제 재명인의 마을 이런 데서 봤을 때는 혼란이 있는 거예요.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대권에 못 가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당에 지금은 어쨌든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잖아요. 일극 체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쨌든 당의 정치적 동력의 상당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이완되거나 또는 일부가 와해되거나 이럴 경우에 민주당의 정치적 동력이 상당 부분은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의 고민거리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1차적으로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긴 시간 퇴의를 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바로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지금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좀 지금 당 상황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혼란 없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에 집회 나와가지고 이재명 팔팔하게 살아갖고 왔습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 얘기하고 이 얘기가 그 발언은 좀 과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과하죠.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거 보는 거거든요. 이 지지층이 흔들려가지고 지지층이 와해되거나 또는 이 틈을 타서 비명계가 움직여가지고 권력 투쟁이 시작이 되면 권력 투쟁이 시작하면 당연히 이제 이 국민의힘 보세요. 국민의힘이 한동훈 윤석열 싸우니까는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의식해가지고 이제 그런 발언이 나오고 이렇게 가는 건데 앞서 얘기했듯이 그거는 이제 내부 사정을 보고 이제 하는 행동들인 건데 그 나름의 무슨 이유가 자기들이는 있겠지만 밖에서 보면은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판결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쨌든 간에 지금 관철시켜야 될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2심에서 무조건 무죄를 받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난국을 돌파하려면은. 근데 무죄를 받는 거는 밖에서 얘기해갖고 될 게 아니고 법리적인 거를 공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그걸 그래서 세련되게 법리적으로 뭘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밖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그런 얘기는 다 쳐내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고 특검은 어떻게 됐어요? 한동훈 대표 특검 왜 얘기 안 합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 얘기 계속 나오는데 오늘도 무슨 이 뉴스를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지금. 그렇죠. 명태균 씨 얘기 계속 나와가지고 토요일 큰일 났어요. 토요일에 지금 뭘 해야 될지. 우리 방송 얘기하는 거죠? 네, 프레시안 TV. 왜 남의 방송 걱정 여기서 해? 강상구의 시사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머리가 터집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명태균 씨에 관련된 거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매일매일 이걸 미뤄야 되는데. 이걸 이재명 뉴스로 덮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든 이재명 뉴스로 이걸 덮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밖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요걸 잃어버리면은 오히려 문제가 된다. 이거를 정확하게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초반에 이제 그 생각을 못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내부의 그 사정을 신경 쓰느라 이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그런 것에 의한 혼란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막 그 방송에서 법리 얘기를 해요. 상식이 있는 재판부라면 이거는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수가 없어. 이런 취지로 막 얘기하고 어떤 분은 그러니 이건 아무리 살펴봐도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저분들도 왜 판사처럼 생각하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걸 판단을 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극-J는 그런 거를 뭐 이번에 꼭 80만 원 나올 거다 150만 원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경우의 수 1, 경우의 수 2, 경우의 수 3 이렇게 해갖고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다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만들어 놓고
누구 하나도 제가 봤을 때는 그 경우에 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냥 다 우리 다 뭐 그 정도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번에 지금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을 선당 후사가 없다고 지금 광역 저격을 했어요. 지금. 아니요, 저는 하고 당 전체 전략자는 나라면 없다.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극제이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피다. 민주당에 선당 후사가 없다. 그래서 이제 피드라. 근데 그러고 또 있어요. 우리 근데 막 피해요. 그래요? 안 그래도 막 내 지금 약간 피 사이에서 힘들어 죽겠고 그다음에 김민아 평론가 목소리가 이렇게 정말 우렁차네요. 귀가 아파 죽겠어요. 오른쪽 귀가 지금 아까부터. 그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